청약이 당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와 그리고 왜 이렇게 요즘에 이런 물건들이 핫한지 어떤 장점을 갖고 있는지 그런 이야기까지 한번 전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사장 소피아입니다. 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청라국제도시에 있는 아이파크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네. 와, 세상에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이야. 전 항상 이제 인기 청약 단지에 넣어도 항상 떨어졌고 그런 운이 좀 그런 거에 별 기대는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했는데 그리고 저희 또 레버리지 마스터 분들께도 제가 시간을 따로 내가지고 좀 이렇게 스터디처럼 소개해드리고 제가 모델하우스 방문했었던 이야기도 이렇게 전해드리면서 고민해 보셔라 청약하시는 거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저희 레마에서도 두 분이 또 당첨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저까지 3명이 당첨이 됐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조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라국제도시 아이파크 홈페이지를 보여드리는데요. 여기 보면 최고 658대 1로 청약을 마감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막 너무너무 인기가 많았던 건 아니고요. 여기에 일부 단 6세대만 있었던 이 84제곱미터 이 집이 그렇게 그 84제곱미터를 지원할 수 있는 4군에서 나온 경쟁률입니다. 그래서 다른 곳까지 합치면 평균 약 한 15대 1 정도 경쟁률이 되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할만하죠. 먼저 제가 청라에 청약을 한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면 요 전에 청라 한양 수자인 디에스틴이라는 오피스텔이 분양이 되었어요. 자, 여기를 이렇게 지도를 보시면은 시티타워역 여기에 이렇게 만들어질 예정이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초, 중, 고등학교가 있어서 아이를 키우고 이렇게 학생을 보내기 좋은 그런 곳이죠. 그죠? 그런 곳에 됐었고. 그리고 여기 청라 호수공원이 있어서 이 청라 이쪽으로 보면은 사실은 이쪽이 이제 좀 메인인데다가 여기가 또 전체가 다 84제곱미터 방 3개짜리, 화장실 2개짜리로 분양을 해서 굉장히 실거주자들이 선호할 만한 평수였습니다. 그래서 경쟁률이 최대 83대 1이고 평균 39대 1로 됐다고 합니다. 마감은. 여기 되게 좋았다. 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아이파크는 어디에 들어오냐면 이쪽에 들어옵니다. 이쪽인 것 같은데요. 그죠? 예. 여기 보면은 스타필드가 있고요. 스타필드는 지금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로 들어온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에 의료복합타운이 또 들어오고요. 하나금융타운도 들어오고요. 네. 학교가 여기 외국인 학교가 있는데 국제학교는 뭐 모두가 그냥 배정받아서 가는 학교가 아니다 보니까 학군적으로는 조금 좀 이렇게 거리가 있는 이렇게 다녀야 되니까 그게 조금 불편한 건 있지만 어찌됐건 입지는 굉장히 좋죠. 슬세권이라고 하죠. 스타필드에 슬리퍼를 신고 갈 수 있는 슬세권이다. 네. 그리고 뭐 교통이 지금 여기 청라국제도시역에 공항철도가 있었는데 7호선이 연장이 되고 9호선도 연장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7호선이 연장이 되면 뭐 가산 디지털역을 또 거쳐가지고 또 갈 수도 있고 또 9호선이 연장이 되면은 그 뜻은 이제 마곡나루 그리고 강남 여의도, 그죠? 뭐 이런 거 되게 연결이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런 부분에 굉장히 교통이 너무 좋았던 그리고 여기 공항철도는 지금 이제 다니고 있고요. 김포공항부터 출발해서 서울역까지 갈 수 있는, 그죠? 그래서 교통이 좋았다. 그래서 입지가 되게 좋은 그런 곳이었고 그리고 이렇게 두 동으로 1020세대 분양을 했습니다. 42층이고요. 지하 6층부터 42층까지 있다고 해요. 오피스텔인데 어때요? 굉장히 멋있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당첨이 됐냐면 여기 59제곱미터 자, 152실이 있었던 주력 평수예요. 주력 평수였던 이렇게 생겼습니다. 방이 1개, 2개 있고 화장실이 2개가 있고 여기를 당첨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지금 여기 이 84제곱미터짜리가 방 3개짜리인데 그러니까 거의 아파트 생활가 좋은데 여기가 또 중요한 거는 이 위에를 이렇게 거의
두 면씩 다 이렇게 둥글게 처리를 해서 전망이 너무 탁 트여 있고요. 42층에 있고요. 그리고 펜트하우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예, 그런 급으로 만들었다. 진짜 예쁘게 생겼더라고요. 그냥 거기 모델하우스를 가보니까. 근데 이게 딱 6채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가 피 터지겠다 했더니 역시 여기 경쟁률이 이제 800 몇십 대 1이 이제 여기 경쟁률이고 그 다음이 예, 이렇게 여기 3군이었던. 그래서 저는 4군과 3군만 넣었어요. 근데 4군은 떨어지고 이 3군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도 이제 이 아파트 치고는 두 번째로 좋은 데가 된 것 같아서 기분이가 좋습니다. 자, 근데 여기가 오피스텔이잖아요. 그죠? 오피스텔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좀 드시나요? 오피스텔 하면 예전에는 집이 있는 분들이 추가적으로 월세 현금 흐름을 위해서 투자를 했었던 것. 그죠? 그리고 대부분 이렇게 좀 소형 평수로 1인 가구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거였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이제 좀 노후화가 되면 또 새로운 그 오피스텔이 공급이 되면 기존의 오피스텔은 조금 더 경쟁력이 약해지고 그러니까 시세 차익을 기대하기보다는 그 월세에 좀 집중한 투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은 많이 달라졌어요. 자, 이것과 마찬가지로 생활용 숙박시설 그러니까 레지던스, 호텔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요리를 할 수 있는 호텔. 여기는 호텔입니다. 네. 최근에 이제 마곡 뉴웨스트의 생활형 숙박시설은 분양가 역시도 아파트 저리 가라의 금액으로 분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인기가 어마어마했죠. 자, 지금 상황이 계속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왜 그럴까요? 자, 우선은 아파트가 너무 올랐죠. 아파트가 너무 급속하게 올랐기 때문에 이 실거주자 입장에서는 이거는 이제 아파트를 도전하기에는 뭐 대출도 문제가 생기고 너무 좀 힘들다. 그래서 이걸 대체할 만한 거를 찾는데 지금 아파트와 생활용 숙박시설 이런 것들이 대체제만큼의 역할, 그러니까 대체제만큼 예쁘게 멋지게 잘 나오더라는 거예요. 자, 여기 오피스텔도 보면 여기 보면 커뮤니티라고 이렇게 아예 적혀 있죠. 커뮤니티라고 하면 사실은 아파트 대단지 그죠? 브랜드 있는 그런 대단지 아파트에서 쓰던 단어잖아요. 여기에 보시면 여기도 이렇게 짐이 있고요. 그죠? 그린 플라자라고 써 있네요. 녹지로 구성된 쾌적한 힐링 공간. 그리고 여기는 테라스 가든이라고 써 있습니다. 바로 1, 2층에 상업시설이 있어서 편리하다. 요 4번 사진. 4번 사진 바로 내려와서 이렇게 상업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서 편리하다. 이렇게 적혀 있고요. 자, 그리고 오피스텔에서 보기 어려웠던 이 테라스 구조가 특화 설계가 되어 있고 실제로 테라스가 있는 호실은 너무너무 큰 메리트가 있더라고요. 실제 그 모델하우스에 가서 보는데 그냥 엄청난 크기, 그러니까 오히려 아파트의 베란다와 훨씬 그것과 비교했을 때도 어떻게 보면 좀 더 좋아 보이는,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야외로 빵꾸가 나와 있으니까, 야외로 튀어져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불편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공간 활용은 엄청나게 충분히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전시를 어떻게 해놨냐면, 작은 텐트 같이 이렇게 모형을 해놓고, 그 캠핑 의자를 이렇게 놓고 여기에 뭔가 이렇게 먹을 수 있게끔 이렇게 세팅을 했어요. 이렇게 정사각형 같은 이 정도의 규모에 이게 충분하다. 네, 그래서 되게 예쁘고 로망처럼 그렇게 해놨습니다. 이제 분양하는 오피스텔이나 그런 곳들에서 이 커뮤니티 시설은 와, 그게 있어서 되게 좋다가 아니라 이제 되게 필수인 것 같아요. 이거가 없으면 분양에 굉장히 분양 인기도에 영향이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그게 반대로 이 구매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아파트에 버금가는 또는 아파트 저리 가라로 아파트가 부럽지 않은 그런 서비스를 여기서도 충분히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냥 실거주자 입장에서 이렇게 봤을 때 원래 한 뭐 방 2개, 3개짜리 아파트를 고민하고 있었던 사람이 있는데 오피스텔을 갔더니 여기보다 금액이 낮는데 또는 뭐 비슷한데 이렇게 있고 커뮤니티 시설 더 잘 되어 있어. 그리고 더 멋지게 생겼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민을 이제 하는 거예요. 예전에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비교가 되지가 않았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부분에 전 이제 실거주자 입장에서
또 장점이 있고, 실거주자가 이렇게 혹하는 요소라고 하면 투자하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은 내용이잖아요. 이거는 사람 세입자 구하기도 쉬울 것이고요. 그죠? 매력적인 요소니까 그런 면도 있었고, 또 제가 투자를 한 이유는 우선은 구매 조건이 여기에 지금 금액대가 1억대에서 59제곱미터는 5억대고요. 5억대였고 85제곱미터는 8억 9천. 거의 9억 정도 되는 이 정도 가격선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돈을 내면 되느냐면 오피스텔은 10%를 먼저 냅니다. 한 달 이내로 계약할 때 10%를 내고 쭉 보내요. 그 중도금은 무이자예요. 무이자 대출을 해줍니다. 여기는 이제 아이파크 측에서 바로 해준다고 해요. 자체적으로. 자, 그리고 입주 시에 잔금을 그러면 이제 30%를 내면 됩니다. 근데 입주가 언제냐면 2025년 7월 말이래요. 7월 말. 네, 말. 자, 그러면 이렇게 될 경우에는 우선은 내가 10% 정도만 있으면, 그러니까 작으면 1,000만 원대이고 많으면 5천만 원대만 내가 투자금이 있으면 여기에 넣어놓고 2025년까지 기다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집값이 오르고 이거를 우선 떠나서 인플레이션만 반영이 된다고 해도 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 그냥 어디 예금 통장에 넣느니 여기다 넣어놓는 거죠. 그리고 여기 과정에서는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니까요. 뭐 세금적으로나 뭐 이런 부분도 괜찮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적은 돈으로 투자를 10%만 하면 이때 이렇게 해서 인플레이션을 반영할 수가 있다. 그죠? 그런 다음에 이때 딱 이제 가봐서 물론 오피스텔은 이때 이제 입주가 시작이 됐을 때 내가 들어가나 세입자를 받게 돼서 전입신고를 하면 주택수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전매가 금지가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중간에 팔 수가 없어요. 그럼 이때 이후에 이제 팔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때 고민을 할 수가 있겠죠. 금액을 봐서 바로 파는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세입자를 놓고 조금 몇 년 더 이렇게 끌고 갈 수도 있고요. 내가 살 수도 있고요. 막말로. 그리고 월세 같은 거 수익으로 돌릴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선택의 폭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영상에서 그리고 저희 이제 수강생 분들한테도 자주 말씀드린 게 뭐냐면, 그러니까 집을 사셔라. 근데 그게 집이 분명하게 오르기 때문에 여러분 집 사세요가 아니라 제가 더 강조하는 거는 선택의 폭이 훨씬 더 유리하다. 세입자 위치보다 집주인의 위치였을 때 선택할 것이 훨씬 많고 내가 정부 정책이나 이런 거에서 대응하는 부분에서도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이건 역시 또 그런 장점들이 있어서 우선 이제 저희 레마 분들에게도 요즘에 선당 후곰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먼저 우선은 넣어보시고 당첨이 되시면 고민을 보셔라. 그렇다고 지금 뭐 처음에 이렇게 신청할 때 넣는 돈은 또 다시 돌려받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뭐 나중에 됐는데 제가 포기한다고 해서 무슨 어떤 안 좋은 점이 없어요. 그래서 다 넣어보시라고 했는데 네, 저희 레마 분들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배로 더 기분이 좋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이런 식의 곳은 굉장히 분양이 잘 될 것 같고 사람들의 선호도도 높을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시세 차익도 기대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곳 같습니다. 다만 제 생각에 주의하실 점은 있을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오피스텔, 아파트의 대체제 같은 느낌이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또는 그 부근의 아파트보다 확실한 어떤 메리트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입지적으로 어떤 거가 특출나게 더 좋다거나 아파트의 그런 평형대, 그런 뭐 방 2개, 3개 이런 거를 갖고 있어서 충분히 아이를 키우는 그런 미래까지도 상상이 가능해서 실수요자들이 선호를 하는 그런 평형대 구조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생활용 숙박시설이든 뭐 도생이든 이런 오피스텔이든 그죠? 아파트 같은, 그러니까 아파트를 갈 만한 사람들이
한번 여기 괜찮다라고 고민해 볼 만한 곳을 좀 찾아보시는 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유주택자들도 투자하기에 괜찮은 것 같고요. 무주택자 분들도 고민해 보시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의 오피스텔과는 지금 좀 많이 달라졌다. 아파트 부럽지 않은 그런 생활시설, 그런 시설과 삶의 질을 확보하는 그런 곳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런 곳들을 또 계속 지켜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유주택자 분들 역시도 예를 들어서 1주택 거주 요건을 충족시켜서 비과세를 지금 준비하고 계시다 한다면 섣불리 이게 이제 주택세 포함이 되는 그 시점까지 가서 주택세 포함이 돼버리면 기껏 지금 2년을 안고 이렇게 거주하시면서 비과세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게 날아갈 수도 있으니까 그런 세금적인 면에서는 주택수 포함에 따른 세제가 변하는 것은 체크를 각자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주택자 분들도 괜찮은 기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점수가 낮은 분들 있잖아요. 가진 돈이 몇 천이다. 근데 청약 점수는 지금 혼자 싱글이다 보니까 점수도 너무 낮고 이 점수를 쌓는 거는 너무 요원해 보이고 금액은 그리고 아파트는 너무 비싸고 막 이렇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투자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 있죠. 나는 지금 서울 강남에서 출퇴근하는데 내가 뭐 이렇게 수도권 지역을 오피스텔을 사요? 이러실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을 사놓고요. 적은 돈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지금 내 종잣돈을 이렇게 가만히 묶고 또는 돈을 더 쌓으려고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는 그 돈을 어디다 딱 이렇게 묵혀놓고 또 오를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곳에 놓치고 몇 년이 지나면 그게 이제 늘어나 버리잖아요. 그러면 그때 가서 이것을 팔든지 어떤지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내가 들어가든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꼭 거주하는 곳, 내가 관심 있는 곳, 내가 직장 다녀야 되는 곳 이런 곳만 고집하느냐고 또 이렇게 여기 너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못하겠어. 돈을 더 모아야 돼. 이러면서 시간을 좀 보내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좀 사다리를 만들어서 단계별로 계기를 만들어서 이렇게 좀 이렇게 불리고 증가하고 늘려나가는 그런 전략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아무튼 제가 저 주변 사람들 그리고 다시 이제 레마도 코로나를 겪으면서 좀 이렇게 해이해졌다가 다시 이제 막 으쌰으쌰 해보려는 그런 타이밍이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같이 좀 나눠보자 막 이런 마음으로 하다 보니까 저에게 운이 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기회가 온 것 같아서 좀 기쁘고요. 이 기회에 또 이렇게 하나 소유하고 있으면 또 그 지역에 좀 불을 켜고 관심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부하는 면에서도 또 좋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계약을 하러 현장을 가볼 건데 또 현장 이야기를 담을 수 있으면 보안이 괜찮다면 허락이 된다면 좀 담아서 그 이야기도 상황도 한번 전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도움되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행운이 그득하실 겁니다. 네, 그리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또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